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절연저항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절연저항기의 원리와 특징, 올바른 사용법을 습득하여 계측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히오키의 절연저항기는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문가라면 더더욱 절연저항기의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계측 업무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연저항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므로 먼저 절연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목적은 배선이나 전기기기의 절연저항 값이 전기기술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연저항기는 배선이나 전기기기가 절연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목적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측정할까요? 바로 절연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 전로 사이, 전기기기의 배선과 외장 사이가 주요 측정 장소가 됩니다. 절연이 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기 제품의 내부 회로와 외장 사이에 절연이 열화된 상태에서 사람이 만지면 사람을 통해 대지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을 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절연저항은 클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절연저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단위는 옴입니다.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는 흐르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양한 측정 대상과 저항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저항값이 작습니다. 반면 전선의 피복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저항값이 커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연저항은 일반 저항에 비해 매우 큰 저항값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메가옴, 즉 10의 6제곱으로 1옴의 100만 배를 사용합니다. 일반 저항은 테스터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은 절연저항계로 측정합니다. 이제 절연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연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할수록 저항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측정 대상이 사용되는 전압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전압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노후화에 따른 열화를 진단하는 경우 온도 조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습도로 인해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저항값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연물에 결로가 있는 경우 절연물이 아닌 절연물 표면에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절연저항의 원리와 특징입니다. 절연저항계는 크게 디지털 타입과 지치명인 아날로그 타입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테스터나 클램프와 같은 다른 측정기에 비해 절연저항계는 아날로그 타입 선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아날로그 타입 절연저항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히오키는 디지털 타입을 추천합니다.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첫째, 지침의 움직임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전압의 오인가가 걱정되어 단레인지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디지털 타입의 컴퍼레이터 기능이나 오인가 방지 잠금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절연저항계 개발 담당자의 의견으로도 측정의 안정성과 표시의 시인성, 높은 경고성, 전기 보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보안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 선택을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디지털 타입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연저항계의 원리입니다. 절연저항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측정 대상의 직류 전압을 인가합니다. 범용 절연저항계라면 25V에서 1000V를 인가합니다. 측정 대상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인가하고 있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로부터 저항값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테스터의 저항 측정과 다른 점은 측정 대상에 인가하는 전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절연저항계의 측정 대상은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작은 전압에서는 흐르는 전류가 너무 작아 측정이 불가능하여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저항을 측정합니다. 절연저항계의 특징 중 하나로 절연저항계에는 다양한 출력 전압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작업 용도에 따라 적절한 절연저항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연저항계 용어로는 출력 전압을 전격 측정 전압이라고 합니다. 출력 전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연저항계에서 출력되는 직류 전압은 설정된 전압이 아닌 조금 더 큰 전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연저항계와 관련해 일본의 지수 규격에서 전격 출력 전압은 1.25배까지 출력해도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체로 어느 메이커의 절연저항계도 1.1에서 1.2배의 전압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역극성으로 발생합니다. 절연저항계의 출력 극성에 대해 그다지 신경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연저항계의 출력은 빨간색 라인 단자가 마이너스, 검은색 어스 단자가 플러스입니다. 색상의 이미지상 빨간색이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계는 그 반대입니다. 이는 절연저항계와 관련해 일본 규격 지스크 1302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 지수 규격과 무관한 외국의 절연저항계나 1000V 이상의 고전압 측정기는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단자의 전압 특성입니다. 절연저항계의 출력 전압은 어떤 저항값에 대해서도 설정한 전압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IR4052의 출력 특성을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연저항계에는 전격 측정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하한 저항값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격 측정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하한 저항값 이상으로 전격 전압을 인가하고 그 이하의 저항값에서는 전격 전류 1mA를 인가합니다. 또한 측정 대상이 단락되어도 규정된 단락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R4052의 1000V 레인지의 경우 측정 대상의 저항값이 1메가옴 이상일 때는 1000V를 인가하고 그 이하에서는 전격 전류 1mA로 측정합니다. 즉, 측정 대상이 800kΩ인 경우에는 800kΩ 곱하기 1mA로 800V가 인가됩니다. 이어서 절연저항계 사용법입니다. 절연저항계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저하된 경우 규정된 전격 측정 전압을 출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절연저항계는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비 전류가 큽니다. 새 배터리라도 내부 저항이 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전압이 낮아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했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새 배터리를 사용 중인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험 삼아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리드의 도통을 확인합니다. 테스트 리드의 끝을 접촉시켜 단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리드가 정상이면 영웅, 단선이면 무한대로 표시됩니다. 단락시켰는데도 저항값이 표시되어 편차가 있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면 단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리드를 교체하십시오. 다음은 절연저항 측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측정 라인의 차단기는 반드시 5% 설정해 주세요. 절연저항은 활선 상태에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측정 전에 전압계로 측정 대상이 활선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측정값이 판정 기준값에 가까울 경우 주의하세요. 측정값이 기준값에 가까울 경우 다음 측정에서 NG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연저항은 온도나 습도, 측정 전압 등 측정 조건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 조건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리드가 오염되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트 리드가 더러워지거나 열화되면 절연저항값이 낮아집니다. 테스트 리드는 소모품이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테스트 리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측정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절연 시험에서는 패스가 되므로 단순한 실수이지만 치명적입니다. 테스트 리드의 단선과 마찬가지로 접촉 불량, 커넥터 빠짐 등에 주의하십시오. 측정 후 방전을 실시합니다.
측정 후에는 절연 저항기의 방전 기능으로 측정 대상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켜 주십시오. 전하가 충전된 채로 있으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연 저항계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연 저항계를 사전 점검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분리하여 정전 상태로 만듭니다. 선간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전기기기 부하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압계를 사용하여 정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시험 전압을 설정하고 절연 저항계에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검은색 테스트 리드를 접지축에 연결하고 빨간색 테스트 리드를 측정 대상에 연결합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절연 저항 값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리드는 연결한 채로 P측 정물을 방전시킵니다. 시험이 끝나면 복전을 실시합니다. 절연 저항의 판단 기준을 저압과 고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저압 전로의 판정 기준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 구분에 따라 각각의 절연 저항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압 전로의 경우에는 절연 저항값의 규정은 없고 대신 절연 내력 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 전로에서는 절연 저항의 절대값보다 주기적인 값의 변화를 관리하여 절연 열화 경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PV 패널의 절연 저항 측정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전기공업회 및 태양광 발전 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수 점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전지의 절연 저항 측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절연 저항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전지의 양극 P와 음극 N 사이를 단락시키지 않는 방법. 다른 하나는 태양전지의 양극 P와 음극 N 사이를 단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단락시키지 않는 방법은 절연 열화 정도에 따라 PV의 발전 전압이 절연 저항 측정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단락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단락시키는 방법은 일반 절연 저항계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락 작업이 번거롭고 아크 방전이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히오키는 단락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태양전지의 절연 저항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PV 절연 저항계 IR4053을 보유하고 있어 PV의 절연 저항 측정에 추천합니다. PV의 절연 저항 측정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절연 저항 측정과 동일합니다. 주 개폐기를 5% 설정하고 파워 컨트롤러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모든 스트링 단로기를 5%합니다. 측정 경로에 필회기가 있는 경우 분리합니다. P. 이간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문제가 없다면 N. 이간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필회기, 스트링 단로기, 주 개폐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시험 전압과 판정 기준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수 점검 가이드라인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절연 저항계의 편리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최신 절연 저항계에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당사의 IR4052-50과 Z3210을 사용하면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면 전용 무료 앱 제넥트 크로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넥트 크로스는 측정 결과 확인, 관리,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엑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넥트 크로스를 이용한 연례 점검 절연 저항 측정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배전반에 있는 방대한 차단기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넥트 크로스를 사용하면 측정값을 기록한 현장 사진과 도면이 보고서가 됩니다. 측정하면서 보고서가 완성되기 때문에 내근 작업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무선 통신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수기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로는 배전반에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탭하여 측정값을 배치한다. 측정값이 입력된다. 보고서가 작성된다. 로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에 제넥트 크로스에 대한 소개 자료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절연 저항계에는 스위치가 부착된 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당사 절연 저항계에도 L9788-10이라는 스위치 부착 리드가 있습니다. 스위치 부착 리드를 사용하면
리드로 측정 시작과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손을 비춰주는 조명도 달려있어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IR405X 시리즈의 컴퍼레이터 기능을 사용하면 테스트 리드에서 바로 판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퍼레이터 기능으로 측정 결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값을 설정함으로써 기준값 이상이면 패스, 기준값 미만이면 페일로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빛과 소리로 알려줍니다. 페일 시에는 화면이 빨간색으로 점등되므로 오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이지만 IR405E에는 표시 자릿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절연물의 절연 저항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표시값의 하위 자리의 변동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을 싫어해서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IR405E에는 표시 자릿수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측정값 변동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측정값을 쉽게 읽을 수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계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히오키의 아날로그 절연 저항계는 왜 지침 방향이 반대인가요? 히오키의 설계 이념상 왼쪽이 0인 것이 자연스럽다는 미터 제조사의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타사는 전원이 오프일 때 지침은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주의로 왼쪽이 무한대를 가리킵니다. 일반 전기 회로에서는 교류를 사용하는데 절연 저항계는 왜 직류로 측정하나요? 교류에서는 도선의 정전 용량에 의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직류를 사용합니다. 측정 대상의 용량 성분에 따라 측정값이 서서히 변동합니다. 언제 측정값을 읽어야 하나요?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 시작으로부터 1분 후에 측정값을 채택합니다. 이는 측정 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1분 값이라고 합니다. 활선이 아닌데도 활선 경고가 점등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처에 있는 고압선에 의해 유도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4000S, IR405X 시리즈는 실수로 활전부의 절연 저항 측정을 하지 않도록 측정 단자 사이에 30V 이상의 전압이 있을 경우 활선 경고가 점등되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측정 대상이 활선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십시오. 유도 전압이 클 경우 절연 저항의 측정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활선 상태에서 절연 저항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활선 상태에서 측정 관리하려면 누설 클램프 등으로 누설 전류 1mA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13조에서는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절연 저항계 사용법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기술 문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로 세미나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